안녕하세요, 선생님. 지금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학교 적응 및 정서 함양 프로그램 사이좋은 우리를 만드는 연극놀이의 19에서 20차 시 수업 운영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9에서 20차 시에서는 그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하나로 모아 친구들과 함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번 차시의 주제는 함께 표현해요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정서 학습의 관계기술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시에서 우리가 집중할 핵심은 협동과 공감,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기쁨입니다. 이제 학생들은 혼자가 아닌 우리로서 생각하고 표현하고 창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개인의 생각을 모아 집단의 창작물로 만들어내는 경험.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관계기술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차 시의 전체 여정 속에서 이번 차시는 바로 마무리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경험의 열매를 맺는 시간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프로그램 전체 구조를 보시면 감각놀이로 시작해서 체연놀이, 투사놀이를 거쳐 마침내 역할놀이까지 도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오늘 하나로 통합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이 마지막 수업을 통해 우리는 함께하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구나. 친구들과 함께한 연극놀이가 이렇게 재밌고 멋지구나 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수업의 문을 여는 동기유발 시간입니다. 주제는 함께해서 좋았던 기억 떠올리기입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멘트해 주세요. 여러분은 친구나 가족과 어떨 때 즐겁나요? 자유로운 대답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질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가져갑니다. 아니면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해서 뿌듯했던 순간이 있나요? 여기서 즐거움을 넘어 뿌듯함이라는 감정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학생들에게 직접 경험을 나누게 합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해서 좋았던 경험을 말해볼까요? 이때 선생님께서 꼭 해주셔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기분이었는지도 함께 말해주세요. 좋았어요 라는 말만 쓰지 않고 더 자세한 감정 단어를 사용해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동생이랑 같이 놀아줘서 따뜻했어요. 이렇게 구체적인 감정 단어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감정 어휘를 확장시키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발표 기회를 주시고 각각의 경험을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와, 누구는 친구랑 함께해서 뿌듯했구나 와 같이 말입니다. 이제 오늘의 학습 주제를 제시합니다. 공간을 돌아다니며 생각을 표현하는 연극놀이에 참여하기. 학생들과 함께 또박또박 읽어보면 됩니다. 오늘은 함께 생각을 표현하는 날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진행할 활동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놀이 공통분모입니다. 제목만 보고 어떤 활동인지 추측해보게 해주시면 됩니다. 공통분모이다 보니 공통점이라는 부분을 아이들이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연극놀이 설명 영상을 보고 시작해볼까요? 라고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연극놀이 공통분모 설명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는 동안 선생님께서는 합극 구성을 생각해 두시면 좋습니다. 3, 2, 1. 자, 아람아 뭘 것 같아? 비행기. 비행기인데 지금 서아랑 설아는 손을 밑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 비행기 잡아! 혜진이 뭘 것 같아? 무덤이요. 무덤? 그 사람이 공통점이 무덤이야? 모두원들과 같이 서로 질문을 통해 갖고 4명이면 4명, 3명이면 3명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 공통점은 뭐 생일 월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만약에 다 4월에 태어났으면은 4월이 공통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좋아하는 계절이 될 수도 있고, 좋아하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좋아하는 동물이 될 수도 있고, 뭐 취미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겠죠. 어떤 장소를 좋아할 수도 있고. 공통점을 먼저 그렇게 해서 이야기해서 하나 찾으면은 그 다양한 공통점 중에서 한 가지를 이렇게 화면에 준 것처럼 조각상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방금처럼 피자라고 얘기했어. 와, 피자를 어떻게 조각상으로 만들지? 피자를 만드는 동작을 할 수도 있고, 너희가 피자처럼 만들어서 피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피자 먹는 사람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겠죠. 자, 얘기 시작해보세요. 조각상이야, 얘들아. 자, 이거 뭔지 알 것 같은 사람이 있나요? 이게 네 사람의 공통점이래요. 자, 누가 뭘 것 같아요? 태권도. 네 사람이 태권도이네요. 그만. 알 것 같은 사람, 태준이 뭘 것 같아? 음식, 아람이 뭘 것 같아? 면 종류인 거 뭘 것 같아? 라면 맞나요? 왜 라면을 표현했나요? 나 좋아하는 달려. 3, 2, 1, 찰칵. 자, 많이본 사람, 별아 뭘 것 같아요? 놀이터, 공통점 놀이터. 놀이터를 좋아해서 놀이터를 표현했나? 병원이요. 병원이요? 그러면은 저 두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체로를 하고 있어요. 치료를 하는데 양손을 저렇게 하고 있어요? 네. 아니 빨리 살려야 돼. 체준이가 자, 주먹이 없다. 여러분 여기 한번 동영상으로 볼게요. 두 사람은 하나, 둘, 셋. 정지. 뭔 것 같아요? 줄넘기를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한 사람은 누워 있는 것 같아요? 는 줄넘기 하다가 눈에 맞아서 그렇죠. 아, 줄넘기 하다가 맞은 사람일까요? 맞나요, 줄넘기? 네. 세 사람 줄넘기로 표현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색깔 줄넘기를 좋아해서. 친구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 걸 알았어. 우리가 재밌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해도 재밌고. 친구들이랑 협동하다가 재밌었어요. 친구들이랑 나와 같은 공통점을 잘 알게 되어서 좋았어요. 준비물을 확인합니다. 이번에도 투톤 블럭과 핸드벨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1단계 모둠 만들기입니다. 4명이 한 모둠을 만들어 볼까요? 모둠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미리 정해주셔도 좋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만들게 해도 좋습니다. 모둠이 만들어지면 둥글게 모여 앉게 해주시면 됩니다. 4명이 서로의 공통 관심사나 모두 함께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세요. 이때 선생님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하나만 찾지 말고 여러 개 찾아보는 거예요 라고 격려해 주시면 됩니다. 공통점을 찾는 과정 자체가 서로에 대해 깊이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너도 피자 좋아해? 라고 하면서 친구들끼리 공감대를 형성하는 순간이죠. 교실을 돌아다니시면서 대화가 잘 안 되는 모둠에는 힌트를 주시면 좋습니다. 예시를 들어주시면서 다 같이 좋아하는 계절은 없는지, 다 같이 좋아하는 과목은 없는지 힌트를 주시면 됩니다. 2단계 한 가지 선택하기입니다. 4사람의 여러 가지 공통점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 개 찾은 공통점 중에서 가장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을 선택하게 합니다. 어떤 걸 고를지 모둠끼리 이야기해서 정하라고 해주시면 되고, 가위바위보로 정해도 좋고, 투표로 정해도 좋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3단계 한 가지 고른 공통점을 넷이서 몸으로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진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함께 그 공통점을 표현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영상이 아니라 사진이라는 점입니다. 사진처럼 멈춰있는 조각상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4명이 함께 만드는 하나의 작품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더 좋습니다. 만약 겨울을 좋아한다를 표현한다면 한 명은 눈사람, 한 명은 눈 내리는 하늘을 보고 있는 사람, 한 명은 스키 타는 모습, 한 명은 눈을 맞는 모습, 이렇게 4명이 합쳐져서 겨울이라는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라고 예시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른 모듬의 표현을 보면서 무엇을 표현했고 왜 그것을 표현한 것 같은지 알아맞혀 보세요 라는 발표 및 알아맞히기 단계입니다. 한 모듬씩 앞으로 나와 보여주면 됩니다. 발표 모듬이 앞으로 나와 하나, 둘, 셋 정지하면 포즈를 잡도록 해주세요. 나머지 학생들은 관객이 되어 자세히 관찰하면 됩니다. 학생들이 이 장면을 추측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발표 모듬이 정답을 밝힙니다. 그리고 어떻게 정답을 맞출 수 있었는지, 어떤 모습을 보고 어떤 장면이라 생각했는지 자세하게 이유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각 모든 발표가 끝날 때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됩니다. 활동을 마치며 공통분모 놀이를 해보니 어떤지 물어봅니다. 새롭게 느낀 점이나 알게 된 점을 말해볼까요? 재밌었다면 어떤 점이 재밌었나요? 다양한 반응을 들어보시면서 공통점을 발견하는 기쁨, 함께 창조하는 즐거움을 느꼈음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놀이는 오늘은 내가 요리사입니다. 제목을 보니 어떤 활동일 것 같은지 물어보면 됩니다. 오늘은 내가 요리사라니 우리가 요리를 하나요? 학생들이 추측하게 한 후에 어떤 활동인지 함께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먼저 연극놀이 설명 영상을 보고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내가 요리사 설명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는 동안 학생들이 어떤 표현을 하면 좋을지 선생님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y? 박수! 음식 이름 아는 거 있는 사람 손. 리리. 볶음밥 좋네요. 그럼 볶음밥이라고 한번 생각해볼게요. 음식 재밌는 음식 떠오르는 거 있는 사람 손을 들어주십시오. 오케이, 신비 뭐 할 건데요? 스파게티라는 것도 있대요. 스파게티도 재미있겠네. 그럼 스파게티 여기 붙여놓고, 자, 천천히 해서 은근하지. 다음. 4명씩으로 하겠습니다. 4명씩 팀 만들어. 각 팀에 3명씩만. 이제 다들 갈게요. 자, ready?
뭔지 알겠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다 같이 외쳐볼게. 시작! 오늘은 내가 요리하시면서 알게 된 점, 느낀 점 토박토박 말씀해 주세요. 음식을 진짜 만드는가? 진짜 음식이 꿈이 요리사인데 여기 용품에서 해보니까 진짜 커서도 더 잘할 것 같아요. 응? 준비물은 투텀블럭과 핸드벨입니다. 먼저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나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말해볼까요? 손을 들어서 자유롭게 발표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양한 음식이 나올 텐데 너무 복잡한 음식보다는 표현하기 쉬운 친숙한 음식이 나오도록 유도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말하는 음식을 칠판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칠판에 적혀 있으면 학생들이 선택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제 여러분이 말한 여러 가지 음식 중에 하나를 몸으로 표현해 볼 거예요. 네 사람이 한 모듬을 만들어 보세요. 이번에도 4명씩 모듬을 만듭니다. 첫 번째 활동과 같은 모듬이어도 좋지만 바꿔서 해도 좋습니다. 모둠별로 칠판에 적힌 음식들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여러 모둠이 같은 음식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같은 음식인데 모둠마다 다르게 표현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선택할 때는 모둠원들이 의논해서 정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4사람이 모두 잘 아는 음식, 표현하기 쉬운 음식을 고르는 게 좋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아이들끼리 음식 선택이 겹치는 게 싫다면 선생님께서 포스트잇에 음식 이름을 적어서 무작위로 뽑게 해주셔도 됩니다. 이제 표현하기 연습 단계입니다. 모둠원들과 선택한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나 먹는 모습이 잘 나타나도록 몸을 사용해 동영상처럼 표현해 주세요. 잠시 뒤에 발표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번엔 정지된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음식을 만들고 먹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만약 라면을 선택했다면 물을 끓이고 면을 넣고 젓고 후루룩 먹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칙, 쩝쩝과 같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은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럼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면 표현이 훨씬 생생해집니다. 학생들에게 후후, 부글부글 같은 의성어는 함께 내면서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됩니다. 연습 시간을 주시고 모둠원끼리 역할을 나누고 동영상으로 연습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실을 돌아다니시면서 각 모둠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고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힌트를 주면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한 모둠씩 돌아가면서 연습한 장면을 보여줄까요? 친구들의 표현을 보면서 어떤 음식을 표현한 것 같은지 알아맞혀 보세요. 진행 순서는 첫 번째 모둠이 앞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모둠이 준비가 되면 관객인 학생들과 함께 하나, 둘, 셋, 플레이라고 하면서 함께 신호를 줍니다. 보는 학생들은 조용히 관찰합니다. 역할 동영상 재생이 끝나면 이건 무슨 음식일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학생들의 추측을 다양하게 들어봐 주시면 됩니다. 발표 모둠이 정답을 밝히고 정답을 맞춘 친구는 어떤 모습을 보고 정답을 맞출 수 있었는지 이야기 나눠보시면 됩니다.
활동을 마치며 오늘은 내가 요리사 놀이를 해보니 어떤지 물어봅니다. 새롭게 느낀 점이나 알게 된 점을 말해볼까요? 재밌었다면 어떤 점이 재밌었나요? 학생들의 다양한 반응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활동은 관계주 사이로 물어요예요. 활동 이름을 보니 이번에는 무엇을 할 것 같은지 추측해보면 됩니다. 이 놀이는 우리 반 친구들과 오늘의 경험을 함께 나누며 가까워지는 활동입니다. 놀이에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주사위 하나, 관계주 사이로 물어요 활동지 하나, 별 스티커입니다. 4명이 한 모듬을 만들어 둥글게 앉으라고 해주시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편안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4명이 순서를 정하고 첫 번째 사람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숫자를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주사위 숫자가 3이 나왔다면 질문지에 있는 3번 질문 목록 중에서 하나를 친구들에게 질문하면 됩니다. 질문을 들은 친구들은 한 명씩 돌아가며 자기 생각을 대답하면 됩니다. 다른 3명의 친구들이 차례대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건 친구가 말할 때는 눈을 보고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입니다. 떠들거나 딴청을 피우면 안 됩니다. 친구들이 모두 대답하면 질문했던 친구는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 한 명의 말을 다시 말합니다. 예를 들어 땡땡이는 쉬는 시간에 공기놀이를 한댔어. 이 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친구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말을 잘 들었어, 기억하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이 기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학생들은 큰 존중감을 느낍니다. 친구의 말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스티커판에 별 스티커를 하나씩 붙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례인 사람이 주사위를 던져서 방금 활동을 반복하면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모두가 질문자의 역할을 해보면 됩니다. 모둠 스티커판에 별이 다 붙으면 다 함께 우리는 사이좋은 친구라고 외칩니다. 이 구호를 외치면서 친구들 사이에 유대감을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신호음을 울리고 활동을 시작하면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교실을 돌아다니시면서 각 모둠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면 됩니다. 친구 말을 잘 안 듣는 학생이 있다면 부드럽게 친구가 말할 때 눈을 봐야 한다고 주의를 주시면 됩니다. 대답을 잘 못하는 학생이 있다면 천천히 생각해보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 모둠은 구체적으로 땡땡 모둠은 친구의 의견을 잘 듣고 있네 라고 칭찬해 주시면 됩니다. 관계주 사이로 물어요 놀이 예시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친구가 내 말을 안 듣고 다른 데만 봐. 뭐라고 말해주면 좋을까? 집중해줘. 왜 내 말 안 들어? 내 말 좀 들어줄래? 내 말 좀 들어줄래? 친구랑 싸웠는데 다시 친해지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친구한테 가서 다시 지내자고 말을 해. 우리 화해할래라고 말을 해.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말을 해.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말을 할까 가장 기억에 남아.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한 연극놀이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학생들과 함께 3가지 활동명을 복습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친구들과 나눈 땡땡을 함께 표현하는 연극놀이에 참여해 보았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지 아이들과 이야기 나눈 후 생각이라는 단어를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떠오르는 감정은 무엇인가요? 마지막 수업인 만큼 20차 시의 수업에 대한 감정을 깊이 있게 나눠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좋은 우리를 만드는 연극놀이에 열심히 참여한 여러분 모두 칭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수업의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과 소감을 나누시면서 가장 재밌었던 활동은 무엇이었는지, 어떤 점이 좋았는지 솔직한 피드백을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이상으로 사이좋은 우리를 만드는 연극놀이 19에서 20차 시 수업 운영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